네, 희망보건 주식클리닉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드리고요. 대안까지 제시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6676-0120, 02-6676-01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투자 경력 30년의 베테랑 전문가이십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님 함께하겠고요. 투자 경력 3개월의 초보지만 요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심재욱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시젠. 시젠이요. 네, 시젠. 시젠 오늘 종가로 54,900원입니다. 현재가가요. 얼마에 사셨나요? 63,000원대. 63,000원대. 3,000. 네, 63,000원대에 사셨고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한 30%대 조금 밑에서 위에서 사고 좀 그래가지고. 아, 30% 정도 되시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 일단 사흘째 상승하고 있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고민이시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도 시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요즘 주가가 좀 약세입니다. 아니, 전번에 거기 4,500원 뚫더라고. 그래서 샀어. 받쳐놓고 사고. 그랬더니 못 가더라고. 예. 에이.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시즌에 대해서 주가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요. 우선 신군 얘기 좀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신군입니다. 네. 자,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이 부분 떼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뚫고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제 돌파하겠지, 라는 마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간 가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보면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심군의 한 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군 한 수는 최근 쌍바닥을 보였습니다. 쌍바닥이면 뭐라고요, 어머니? 올라간다. 올라가야죠. 당연히 상승을 해야죠. 자, 상승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매수가 근처 63,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항 뚫고 올라가서 전 고점 한 68,000원까지는 상승하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어떠세요? 예,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아유, 거기만 가면 좋죠. 일단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여성 호르몬제인데 이게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주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의약품이 뭐 개발돼가지고 출시됐다거나 내지는 뭐 아니면 뭐 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요즘 뭐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데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좀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미증시 쪽 영향이에요. 예, 미국의 그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가가 고점에서 대비해가지고 약 한 20 내지 30%씩 다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우려가 완화되려면은 이 회사가 이제 1분기 실적을 이제 곧 발표하겠는데 실적이 좋아져야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실적 좀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내용을 볼까요? 물론 뭐 이게 실적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직접 실제 발표돼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에 이 회사가 이제 거뒀던 실적이 매출 590억에 영업이익이 140억 원. 근데 올해 현재 전망으로 나와 있는 게 매출 750억 원에 영업이익 226억.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23%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까지 없는데 이 회사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매출 채권 문제, 뭐 또 내지는 또 자회사로 뭐 밀어내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이 잡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분기가 지난 4분기 쪽 대비해서 매출이 약간 좀 줄 걸로 이렇게 예상치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 예상치는 지난 4분기 대비해 가지고 한 매출은 약간 감소. 대신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수준 정도로 유지될 걸로 이렇게 예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진짜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처럼 비싼 회사냐? 뭐 우리 이제 뭐 PER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높긴 높아요. 지금 이제 PER 수준이 한 90배 정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PBR도 9배 정도 기록하다 보니까 주가가 높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잘 나와야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결국은 변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뭐 크게 실적이 굴곡이 생길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까 뭐 신군 얘기한 대로 일단 뭐 바닥은 대략 52,000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2,000원 정도에서 저점이 최근에 확보되고 그 이하로 주가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인 6만 원대 위쪽, 그 정도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나 재료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뭐 가격은 대략 한 64,000원을 결국은 지난번에 못 넘기고 내려왔거든요. 그 정도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 정도에서 일단은 비중이 좀 크니까 물량을 좀 줄이시고 그쪽에서 좀 매도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C젠 손실 보고 계셔서 걱정하고 계신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신구는 쌍바닥이면 올라간다. 매수가 63,000원까지는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 대표님은 걱정할 만한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었는데 1분기 실적이 좋기만을 기다려야 하겠고 또 6만 원대까지 64,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되면 비중을 좀 줄여볼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가지고 네. 계신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매일 유업 네. 46,300원에 20%요. 4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군요. 네. 네, 매일 유업 오늘 종가로 41,400원입니다. 손실 보고 네. 계시네요. 네, 구체적으로 뭐 고민 있으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네, 저는 장기로 가져갈 건데요. 네. 그래도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게 부정적인 무슨 요인이 있나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단기로 보고 있는데. 단기로요. 네. 네, 그러시군요. 대표님, 어떨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일 유업. 댁에서 우유 드시죠? 네, 그래서 편한 주식이라서 예, 샀더니만. 그러니까 뭐 매일 유업 주가 올라가려면 매일 유업 우유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걱정하실 종목도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실적도 네. 좋고 뭐 회사 기반도 탄탄하니까 최근 주가 조정은 이유는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초보자 신군의 생각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도 매일 우유를 먹고 있는데 도움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우유를 좀 더 많이 먹도록 하겠고요. 매수 타이밍이 46,300원에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네. 네, 매수 타이밍은 저 역시라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고요. 네. 네. 일단 차트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어머니? 추세. 추세 정답입니다. 추세부터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하락 후 바닥을 찍고 상승하다, 예, 다시 박스권 안에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심군의 한 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군의 희망 한 수. 자, 쌍 바닥보다 더 강력한 쓰리 바닥을 지금 찍어주고 있다. 네, 쓰리 바닥이면 뭐라고요, 어머니? 상승. 그렇죠. 상승인데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한 1차 목표가로 48,000원 정도, 예, 고점에서, 예, 상단 라인에서 한번 저항받을 수는 있겠지만, 뚫고 올라가서,
네, 56,000원까지 무난하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떠세요? 예,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하시네요. 그죠? 네. 자, 메일유업이 주가가 지난번에 원래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있었죠. 남양유업이 이전에 이제 갑의 행포라고 해가지고 대리점주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뭐 좀 폭언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쵸?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메일유업이 반사 수혜를 보지 않을까. 어쨌든 뭐 시장의 점유율의 그 1위는 그러니까 메일유업보다는 이 남양유업 쪽이 더 시장 점유율이 큰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매출이 줄고 회사가 좀 실적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반사수에 누군가는 좀 위험해지면 누군가는 좀 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네. 예, 근데 남양유업이 이제 그 이미지가 우리가 글쎄 뉴스를 벌써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양유업 좀 볼까요? 남양유업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아마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남양유업 주가는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요즘에는 이제 다시 주가가 좀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죠. 그쵸? 네. 지금 이게 남양유업 주가인데 네. 100만 원 위쪽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제 내려 밀렸다가 작년도에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도 주가는 116만 원부터 시작해서 급락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희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양유업은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는데 반대편에서 그 수혜를 받던 메일유업 주가는 실적도 별 변동이 없고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결국은 이제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좀 전에도 아까 뭐 시즌 제가 진단했다시피 결국 실적이 이전보다 나으면 이전보다 실적이 좋으면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가 좀 반등을 하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메일유업은 고개가 꺾어지네요, 제가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그 메일유업하고 남양유업하고 지금 현재 보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일단 실적 전망 일단 나쁘지 않고요. 최근 원유 가격, 그러니까 뭐 농장에서 뭐 채집한 원유 가격이 약세,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 진출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전보다 새로운 신시장에서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가에서 조정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보게 되면은 아까 뭐 신군이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저점, 그 다음에 4만 8천 원이 고점인 가운데 조정 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차례 정도는 큰 상승까지,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약 한 5만 원 정도 부근 정도까지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뭐 이제 워낙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제한적 반등만 노리시고 매도하시고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뭐 기간상으로 놓고 본다면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시청자분께서 단기 투자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는 걸려야지 5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메일유업까지 상담 받아봤는데요. 초보 투자자 신분 바닥 3번 찍었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해줬고요. 이 대표님은 남양유업의 악재로 이 반사 수혜를 입어서 그동안 상승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남양유업의 악재는 희석이 된 반면 메일유업의 뭐 상승 원동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진출 가능성도 긍정적이어서 5만 원대까지 반등 가능성 있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요? 네네. 네, 현재가가 16,350원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18,200원이요. 18,200원에 사셨고요. 네네.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요. 30%요. 예, 손실 예. 보고 계십니다. 네네. 네. 자,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지금, 결제주가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 이니시스 같은 경우, 그 위니아 만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올라가지를 못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네. 그래요.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악재가 맞을까요, 대표님?
아주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한번 그런 얘기가 돌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의심하듯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네. 말씀하신 대로 위니아만도에 대한 인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가 인수에 나설 경우 어떻겠습니까? 현금 유동성 있는 걸 그쪽에다 쓰게 되니까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꺼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 전자결제 시스템 쪽에 다른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을 차라리 투자하지 내가 왜 여기다가 투자하겠냐 뭐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이제 예.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원인 뭐 시청자분께서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심군이 열심히 지금 현재 뭐 옆에서 적고 있거든요. 예. 얘기 좀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종합적인 투자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심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일단 매매가가 18,200원이신데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네네. 네, 일단 매매 타이밍은 저 역시라도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추세요. 그렇죠. 추세부터 확인을 해야죠. 지금 이 어머님이 보실 때 추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올라가다가 요즘에는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아요. 잘 올라가다가 어머니 어디가 올라가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구간을 찾기가 좀 힘든데. 제가 3월 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래 들고 계셨구나. 네네. 네, 그동안 좀 마음을, 좀 많이 속을, 썩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고점이 좀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심군의 희망 한 수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800원 정도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떨어지더라도 맞고 다시 상승한다.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자, 22,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어떠세요? 뭐 성장성도 있고 뭐 미래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쪽은 뭐 이렇게 쉽게 그 매출 구조나 또 내지는 성장이 뭐 쉽게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모바일 결제 쪽이 유통에도 대세로 돼가고 있다 보니까 뭐 이 회사가 실적이 크게 악화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적도 한번 좀 볼까요? 물론 아직 이제 실적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실적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어떨지 우리가 뭐 예측치라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실적이 진짜 나왔을 때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작년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쪽에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예. 보통 연말연시가 이 온라인 쪽이나 어쨌든 뭐 쇼핑 뭐 백화점도 그렇고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작년도 4분기 대비해서 참 1분기요. 뭐 졸업 입학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실적이 지금 보게 되면 예상치로 나와 있는 게 총 매출 1,470억 정도, 영업이익 100억 정도, 직전에 4분기는 65억 기록한 거 비는다면 상당히 크게 호전될 걸로 예상치가 되어 있고요. 예. 작년도에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 봤던 거에서 지금 현재는 흑자로 전환될 걸로 예상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적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다 저하고 같이 보셨지만 예상이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 위니아만도 쪽에 대한 인수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감. 이 회사가 무슨 돈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거기다 쓰게 되면 이 회사가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뭐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 보인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려감도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이전보다는 우려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고 주가도 최근 이제 좀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죠. 밀리면서요. 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바닥 저점 좀 다 잡혀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자 지금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죠? 매도하겠죠. 그렇죠. 팔고 싶은 거예요. 네.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자꾸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지는 가격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반등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네. 예, 그 정도 구간에서 우선 좀 정리를 좀 해가시면서 예.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네. 예, 예. 예, 아시겠죠? 네, 예, 네. 그 정도까지 받는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자결제주 KG 이니시스 상담해 주셨습니다. 초보 투자자 신군 하락 추세지만 이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 내려줬고요. 이 대표님 성장성도 있고 예상 실적도 좋은 기업이지만 인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우려도 많이 희석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1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오게 되면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자,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산업요. 우리산업이요. 예, 예. 네, 우리산업 오늘 종가로요. 12,450원입니다. 예, 예. 네, 얼마에 사셨어요? 13,500원이요. 13,500원이요. 예. 네, 손실 보고 계십니다. 예, 예.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예. 30%요? 예, 예. 자, 구체적으로 뭐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제가 사고 좀 많이 밀려 내려가서 궁금해갖고요. 무슨 일 있나 싶었어. 아, 무슨 일이 있나? 예, 예, 예. 네. 우리산업 무슨 일 있나요, 이 대표님? 아무 일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무 일 없는데 최근 이제 우리 산업 주가가 좀 이전보다 좀 힘이 좀 약한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분이 뭐 좋은 종목 잘 선정하셨고 13,500원이면 뭐 매수 가격 대비해서 뭐 크게 손실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예. 이 종목 일은 없는데 예. 한국 내부적인 일이었고 왜 해외 쪽에서 조금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선 신군 예, 얘기 좀 예. 들어보시고 제가 종목 진단 자세히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심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매수가가 13,500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잡으셨어요. 예, 예. 네, 눈이 상당히 높으신가 봐요. 아니요. 남편분도 상당히 잘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 부분에 잡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요. 매매 타이밍. 예. 정말 고점에 잡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어머니 먼저 아시죠? 예, 추세에. 네, 추세를 봐야 됩니다. 자, 추세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어머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길게 보면 예, 예. 저점을 높여주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예. 부분에서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신군의 희망 한 수 드리자면요. 자, 최근 부분에서 예. 10,000원대 부분,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1,500원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쌍바닥이면 어머니 뭐라고요? 올라가고, 예, 예. 네, 올라가고. 예, 예. 예. 그렇죠. 올라가고 예가 되는 거죠. 올라가면 기분 좋게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예. 전 고점 뚫게 되면 신고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떠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이 회사 자체는 뭐 굉장히 실적도 좋고, 우량 기업입니다. 뭐 중소기업이지만 뭐 아주 뭐 내용도 좋고 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가를 추종해서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미국의 테슬라 모터라고 이제 전기차 생산업체인데, 그 회사 주가가 요즘에 약세예요. 이제 그동안은 예.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돌입이 되니까, 과연 그 테슬라 모터가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만큼 당장에 이익이 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느냐, 이 회의적 시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즘에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업체들, 테슬라 모터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산업도 같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되려 우리 산업이 조정폭이 약해요. 덜 조정을 받고 있다고요. 테슬라 모터가 밀린 거에 비한다면, 이쪽 조금,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주가가 더 양호합니다. 예, 예.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
이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돼가지고 뭐 요즘 이마트하고 이제 국내 뭐 포스코 ICT하고 이제 충전소 만들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 한다고 하고 또 지방 쪽에서 지방이나 중앙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얘기 뉴스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봤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쪽 이슈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도 좀 우리가 실적을 좀 그 실적 부분을 좀 지켜서 또 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자꾸 실적을 제가 이제 얘기할 수뿐이 없을 텐데 실적 동향을 좀 볼까요? 실적 보게 되면은 예.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볼까요? 지금 작년도 4분기까지 실적 좋고 올해도 매출 늘고 영업이익 증가치가 현재 예상치로 현재 형성돼 있으니까 뭐 실적도 좋고 다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는 뭐 크게 뭐 실적이 악화됐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예. 뭐 테슬라 모터라는 회사가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했으면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방방 올라갈 텐데 거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조정받는 것도 이 조정 분위기도 단기성 조정에 좀 국한되겠고 한 차례 정도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전기차 이슈 때문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 15,000원 넘어가고 2만원 넘어가고 3만원 넘어갈 것이냐 이걸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 정도는 14,000원 정도 이상 돌파될 가능성까지는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12,000원이 이탈되는 거는 기술적 차트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아지게 됩니다. 예. 12,000원이요. 예.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이 30%나 되니까요. 그 중에 절반 정도라도 일단은 12,000원 이탈 시 종가루입니다. 종가루 12,000원 이탈하면 30%에서 절반 정도라도 손절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네. 예, 그럼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언제 합니까? 실적이 아마 이달 말 정도쯤에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일정을 지금 체크를 못 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이 이전보다 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테슬라가 실적이 괜찮으면 우리 사람분 같이 올라가죠. 그쵸, 맞죠. 예, 맞죠. 아주 잘 보시고 계십니다. 예. 너무 크게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산업 상담해봤습니다. 초보 투자자 신분 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 상승 추세다. 예상보다 확인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 내려줬고요. 이 대표님은 괜찮은 기업이지만 이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기술주 하락에 더불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실적 전망도 괜찮다. 14,000원 돌파 기대해봐도 좋지만 종가로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네, 오늘 종가로 25,450원이네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1,200원이요. 21,200원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자,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요. 30%요. 네. 자, 이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점 생각 갖고 있으세요? 얼마까지 갈까? 얼마까지 갈지. 네. 네. 이 대표님 얼마까지 갈까요? 참 이게 얼마까지 갈까 이 얘기 질문하실 때가 저도 난감할 때가 많은데 참 이 회사 뭐 기업 내용은 좋죠. 뭐 아시다시피 뭐 국내 그러니까 치과 재료 부분에 있어서 뭐 선두권이고 회사는 좋았는데 말이 좀 많았죠, 그렇죠 그동안? 네. 뭐 대주주 문제 얘기 뭐 나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소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군이 초보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 먼저 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종목 진단 더 정확하게 뭐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예, 끊지 마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21,2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매수 타이밍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마트에 간 타이밍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싼 물건을 상당히 잘 잡으셨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가 아주 막히는 타이밍이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도 실적에 좀 미미하지만 보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치아가 안 좋아서 좀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차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어머니? 네, 추세야. 아, 추세. 너무 사모님처럼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러니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추세를 봐야 되는데 하락 추세에서 최근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군의 한 수를 좀 드려야 됩니다. 심군의 한 수는 2만 원대 지지 보이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줬어요. 쌍바닥은 뭐라고요? 상승한다. 아, 상승한다. 예, 너무 사모님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주가도 어떻게 올라가느냐? 사모님처럼 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얼만큼 보고 싶다고 하시자고요? 예, 수익 몇 프로 보고 싶으세요? 25%야. 25% 충분히 볼 수 있다. 예,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자, 어떠세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아시다시피 해당 업종 분야에서는 아주 뭐 독보적이고 거의 국내에서는 뭐 따라올 자도 없고 해외 쪽하고도 경쟁해서도 제품질도 좋은데 얘기 드렸다시피 이쪽 대주주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이제 그 문제가 좀 희석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이 회사의 수급을 한번 이번에 좀 봐볼까요? 어떤지 요즘에 보니까 그동안 외국인들은 별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크게 동요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좀 민감하죠. 그러니까 뭐 대주주 횡령 문제 얘기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의 그 매수 가담을 좀 해주면서 주가 반등을 좀 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조정은 좀 마무리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략 뭐 22,000원에서는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28,000원 위쪽에 상단의 매물 부담.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28,000원에 저도 좀 선 좀 한번 거볼까요? 저 원래 선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군이 자주 그으니까 저도 한번 좀 거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28,000원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이 28,000원 위에 물량 부담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제 다시 회복될 때 28,000원을 결국은 넘어가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28,000원 넘어가게 되면 직전 고점 34,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글쎄요. 우선 28,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고되고 있고요. 네. 예, 주가라는 게 거기까지 그런 저항 가격까지 올라갈 때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지금 현재 꽤 높은 편인데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이익 실현하시고요. 네. 예, 나머지 20% 정도 물량만 가지고 위를 바라다 보면은 좀 몸집이 가벼워지니까 부담도 좀 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꼭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더 간다 하다가 못 팔고 잔뜩 다 쥐고 있다가 도로 주가 꺾여 버리면 수익 날아가고 손실 보는 경우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요. 네. 예,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2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수익 일부 실현하시고요. 네. 예, 그 위도 한번 노려볼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사셨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상담해 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 심군 매수 시기 참 좋았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고 쌍바닥 보이고 있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줬고요. 이 대표님은 그동안의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8,000원까지 무난한 상승 예측이 된다. 28,000원 도달하게 되면 일부 이익 실현하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예,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이요. 네. 오늘 종가로 83,400원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에 사셨군요. 손실 보고 계시는데 비중 얼마나 갖고 계세요? 100%요. 100% 갖고 계세요? 네.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구체적으로 뭐 손실 보셔서 당연히 고민이 되시겠죠.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계속 건설주가 안 좋다고 하는데요. 네. 안 좋은 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요. 네, 건설주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이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냥 다 사셨네, 그렇죠?
네. 제가 잠시 후에 종목 말씀 자세히 진단해 드릴 테니까 우리 초보 투자 신군의 생각 한번 엿보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목소리 좀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힘을 좀 내시고요. 네, 매수 타이밍 지금 좀 봤을 때 매수가가 10만 5천 원, 손실을 좀 많이 보셨다, 그죠? 네. 네, 저도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 매수 타이밍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했으나, 좀 아쉬운 건 비중 관리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좀 성격이 너무 하통하시고, 남자분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장군감이세요. 어디 모임에 가시면 어머니가 다 쌓아야 된다는 이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차트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어머니 추세란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추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머니? 글쎄요, 추세가. 한숨 쉴 정도로 지금, 머리를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 같지만, 저점도 약간씩 높여주면서 삼각 수렴 추세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들어오셔갖고 지금, 많이 남들 사주고 만큼 에너지를 많이 모았다. 응축했다. 자, 심군의 희망 한 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군의 희망 한 수는 에너지가 이제 폭발을 할 것이다. 남들한테 좀 얻어 먹으셔야죠, 이제는. 상승으로 된다. 어디까지?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실적은 작년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거에서 올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네. 뭐 기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대형주는 역시 실적 따라 주가 추이 움직이는 거니까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도 올라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글쎄요, 건설주가 요즘에 이제 이전보다 내수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률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1분기 쪽에 주택 거래량,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도 급증을 하고 있고, 좀 주택 시장이 얼었던 분위기가 좀 풀리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만큼 지속될지 여부가 제가 볼 땐 관건인데, 올 하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미국이 이제 금리 문제, 그 통화 문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요즘에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싶어 하는데 올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재테크는 이 금리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이게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 이 건설주가 꼭 금리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또 주가가 약세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불리하겠죠. 그래서 상황상으로 본다면 지금 일단은 최근의 주가 약세의 원인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실적,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 때 받은 실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고, 또 이 회사는 자회사 중에 이제 화학업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적이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관련돼 가지고 화학주가 좀 화학업체들의 그 실적이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뭐 저점은 제가 볼 때 8만 원 정도 다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오고 회복될 국면에 회복을 보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필이면 이제 건설주 중에서 대림산업이 아직은 주가가 좀 제일 약한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려면은 해외 쪽에서 어떤 수주를 좀 늘리고 활발하게 좀 영업이 돼야 되는데, 다른 업체보다 대림산업이 요즘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다면 제가 봐도 9만 5천 원이 넘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자꾸 겪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렇죠? 네. 예,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걸리는 자리예요. 결국은 큰 호재나 내지는 어떤 좋은 이 회사의 뉴스가 없으면 9만 5천 원이라는 자리를 이번에 다시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7, 8월 정도 내에는 이 회사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 좀 크게 좀 줄이시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압박이 좀 강해질 수 있다 보니까, 당장에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은 건설주에는 좀 치명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다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기 때 보통 과거에 보면 건설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는데, 단기적으로다는 이 정책이 뭐 금리 정책이 바뀔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9만 5천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래도 이번에는 손실을 좀 보셨지만, 다음번을 위해서도,
손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림산업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 심군 에너지 폭발할 것이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줬고요. 이 대표님은 9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해 보실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초보 투자자 심군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보건 주식클리닉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